Let's Wine Together. 오늘 공부하실 와인은요, 볼프베르그에서 만든 게비르스트레미너입니다. 우선 라벨을 보시면 생산 국가는 프랑스인데요. 볼프베르그라는 와이너리 이름이나 품종 이름인 게비르스트레미너, 이걸 보면 전부 독일이지 않습니까?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독일과 유사하다는 점이 이 와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생산 지역은 알자스인데요. 뱅달자스라고도 하고 아플라숑 알자스 콘트랄레. 그래서 알자스에서 생산되는 와인이다. 알자스는 프랑스죠. 알자스 지방은 파리를 중심으로 파리에서 오른쪽에 샴페인으로 유명한 샹파뉴 지방이 있고요. 더 오른쪽에 독일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길쭉한 지역, 이 지역이 알사스인데요. 독일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라벨에 와이너리 이름이나 품종 이름이 독일어로 되어 있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이 지역은 알퐁스 도데가 지은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이 교과서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 수업은 프랑스가 독일로 병합되는 마지막 날 자신들의 언어인 프랑스를 마지막으로 수업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사스는 독일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산되는 와인들도 독일에서 생산되는 와인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15, 16, 17, 18 4편을 독일을 주요 와인 지역에 대해서 만든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 이 알사스 지방의 와인과 독일 와인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팔츠 지방은 요 알사스 바로 건너편 이쪽이 다이데사임을 비롯한 팔츠 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병 자체도 길쭉한 플루트 병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모양의 길쭉한 병을 사용하고 있다는 유사점이 있음을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인 이름은 AOC와 품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알사스 AOC의 게르비스트레미너 이렇게 불리면 될 것 같고요. 빈티지는 2019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와인 등급은 알자스 AOC입니다. 알자스 지방의 AOC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알자스 AOC 그리고 알자스 AOC 그랑크리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알자스 AOC는 전체 생산량의 75%를 점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와인이 알자스 AOC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OC의 특징은 7가지 품종만을 사용하는데 7개 단독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룰이 있고요. 그 7개 품종은 실바네, 피노블랑, 뮤스카, 리즐링, 피노그리, 게르비스트레미너, 피노누아입니다. 특별히 허가를 받아서 AOC로 제작되는 블렌딩 와인에 대한 예외도 가끔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에델스비크라든지 장딸이라는 표기를 꼭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AOC 그랑크리는 51개 그랑크리가 있는데요. 이건 전체 와인 생산량의 4%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4가지 품종을 사용한 단독 품종 와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품종은 게르비스트레미너, 피노그리, 뮤스카, 실버네 4종류입니다. 여기도 예외가 있어서 협회의 승인을 받아서 블렌딩하는 경우 드문 예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알사스 지방은 또 레이티스 하비스트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인데요. 레이티스 하비스트 또는 귀부 와인에 대한 AOC 제도도 있고, 또 그라망 스파클링 와인이죠. 그라망에 대한 AOC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할 와인은 볼프베르그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비비노의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리뷰에서의 와인 팩트를 보면 와이너리는 볼프베르그고 품종은 게르비스트레미너, 생산 지역은 알사스 지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빈티지별 품평이 되어 있고요. 2021년이 가장 좋다. 사정 준 경우가 많고 2019년도 당시에는 최고의 와인이었다. 이렇게 품평이 되어 있고, 바디감은 꽤 있는 편이고요. 좀 단편입니다. 좀 단편이고 스윗한 편이고, 산도는 좀
약한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와인을 리뷰한 983명 중에 403명이 리치나 트로피칼, 비니어 등 열대 과일을 향이 난다고 언급을 하였고요. 253명이 꿀, 진저, 미네랄 등 토양에 관련된 향이 난다고 언급을 하였고 또 다른 253명도 복숭아라든지 애프리콧이라든지 사과 같은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 향이 난다 이렇게 품평을 하였습니다. 글로 된 리뷰를 보시면 5점 만점에 4점을 주신 분인데요. 굉장히 정말 즐겼다, 위대한 와인이다. 이국적인 과일, 복숭아, 패션 프루트, 한이 향이 나고 롱 레스팅 파이널, 피니시가 길다는 이야기죠. 부드럽고 베리 스무스, 먹는 김이 좋다. 그러면서 단맛이 조금 없다면 더욱 좋았던 와인일 텐데 아쉽다라는 품평도 남겨놓았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인데 와인 한 잔 들고 깊이 앉아서 사색하면서 마시는 그런 와인이다. 풍부한 리치, 장미꽃잎, 진저, 파인애플, 꿀 같은 향이 풍부하다. 전형적인 알사스 지방의 와인이다. 살짝 달기는 하지만 바디감은 풍만하고 산도의 밸런스가 좋았다. 이런 품평을 내놨고요. 카나다에서 25불이면 살 수 있는 걸로 봐서는 한 2만 원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와인 품평이 나와 있고 와이너리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볼프베르그는 450개 생산자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와인 하나를 소개하고 그 와인을 만들고 있는 가문의 과거 히스토리 또 어떻게 해서 좋은 와인을 만들게 됐는지 그 토양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재미로 이 동영상을 찍는데 이 와인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되다 보니까 와인들이 개개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재미는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와인은 알사스 지방의 북에서 남쪽까지 90km에 걸쳐서 조합원들이 분배되어 있고 여기서 각각의 고유의 테루아를 가진 와인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알사스 테루아의 엠베서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15개의 그랑프리를 보유하고 있는 큰 협동조합인 것 같습니다. 이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개별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와인이 아주 특출나면 그 자체 브랜드로 나갈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볼프베르그라는 조합 명의로 나가기도 하는데 또 가끔은 조합에서 자기 조합원들 중에 가장 잘 만든 포도를 가지고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벤트도 기획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인을 보면 볼프베르그 시그니처 와인 해서 자기들 조합원들 중에 품종 7가지 품종에 대해서 자기들 조합원들 중에 가장 잘 만든 포도를 모아서 시그니처 와인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었고요. 또 시즈널 와인은 또 각 계절마다 출시되는 와인들로 모아서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가을이면 피노그리, 겨울이면 게르비스트레미너, 봄, 여름의 경우에는 미스카나 피노누아 로제 등 각 계절마다 가장 잘 만든 와인들을 모아서 시즈널 와인이라는 시리즈를 내고 있습니다. 또 그랑 리저브 와인이라는 또 시리즈도 내고 있고요. 라 루프 와인, 또 블랙 파피옹 와인, 또 올드 와인, 오래된 포도나무에서 재배된 포도로만 만든 와인 시리즈 이런 식으로 협회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오늘 보신 와인은 협회 차원에서 내는 와인은 아니고 또 와인들이 개별 와인으로 굉장히 특출나서 개별 와인 이름으로 내는 와인도 아닌 조합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평범한 AOC 등급의 게르비스트레미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신 와인은 프랑스 알사스 지방의 볼프베르그가 만든 게르비스트레미너였습니다.